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동재멘토입니다. 예, 코스피가 오늘 조금 소폭 상승한 데 비해서 코스닥의 낙폭이 좀 과했습니다. 코스피장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 종목군 위주로 약간 상승이 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장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금일 코스피 시장은 1974.92포인트, 약 0.35% 정도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현대,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가 저점을 이탈하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외국인 쪽의 선물 대량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6,400억 정도의 선물을 환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약 한 1,700억대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중국 지표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전차 군단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중국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화학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철강주들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4%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삼성전자가 1.6%대 상승을 했었죠.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권역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중국 지표로 때문에 일단 대부분의 섹터들이 반등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거래소 시장은 조금 더 반등권역으로 놓여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2000포인트 부근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내일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2분기에 실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점차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이고요. 2분기 실적, 즉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매기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조금 압축을 해서 보시는 전략,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욕 나오는 시장입니다. 오늘장 흐름하고요. 그다음에 내일장 대응까지 체크 좀 해주시죠. 예, 체감은 더 컸습니다. 사실 코스닥의 IT 종합 쪽에 그러니까 다음이 금일 상한가를 가는 것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낙폭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무너진 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무너뜨림 현상은 글쎄요. 거래량을 수반에 가면서 무너뜨렸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걱정을 심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거래량 없이 또 무너뜨렸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있었는데, 외국인의 매도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뭐 위에서 매도를 걸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매수를 하고 있던 매수 대기자들인 개인하고 기관만 코스닥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 없이 빠졌는데다가 매수 주체가 뚜렷하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다시 거래량 없이 빠른 반등이 오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종목적으로 너무
언더슈팅이 강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갈아탔다, 코스피에서 다시 코스닥 갈아탔다가 이게 원활한 장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 꼭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 타야 된다고 말했던 전문가들이 다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좋아지니까 코스피에서 다시 코스닥으로 옮겨 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 탔다. 그 코스피가 조금 올라왔었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코스닥이 올라오고 코스피가 꺼지니까 다시 옮겨 타야 된다. 그러니까 요번에 또다시 코스닥을 떨어뜨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야 되고 나쁜 종목군은 빨리 포트를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정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들거리는 매매 여기서 결코 좋지 못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수록 오히려 손실은 커진다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앞으로의 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흔들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도 코스닥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코스피의 길이 열립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코스닥 좋은 종목군을 꾹 쥐고 가는 것은 여러분 유효한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거래량 없이 빠진 구간은 반드시 거래량 없이 빠르게 회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3포인트까지의 빠른 회귀, 반등 다시 노려볼 만하다는 거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꼭 참고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자, 이 시장이 흔들흔들거리더라도 튼튼한 종목이냐 아니냐, 즉 튼튼한 동아줄이냐 썩은 동아줄이냐만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충분히 판단을 해드릴 수 있으리라 짐작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 신청하세요.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빠르게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금일 대안주 힌트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디램 가격이 상향 안정화가 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수리가 예상이 됩니다. 예, 모바일 디램의 성장 국면 요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스트름에서 하셨네요. 3,9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선 키스트 같은 경우 금일 9.5%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장중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었죠. 거래량이 조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선 지지라인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3,9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이 키스트 종목 상담을 좀 하지 않았나,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리스크 관리 짜릿대를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9%대로 마무리가 좀 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3,6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조금 쉬어가는, 즉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단 다소 이격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 조정까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리스크 관리 짜릿대는 금일 이 3,000원 부분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3,500원에서 3,6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링네트 5,300원에 50%. 8500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링네트,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은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네트가, 최근에 그 선거와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그죠? 선거와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었고,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결국은 다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락폭이 좀 이어졌고요. 지금은, 선거 관련주들은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 번에 반등이 있고 다시 꺼집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 왜 이 선거 관련주를 꾹 쥐고 가시는지 이해는 좀 안 됩니다. 그죠? 한 번에 매도 기회 주고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충분히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금물입니다. 링네트의 바로 2012년도 그러니까 대선이 있었을 당시의 모습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12년도 대선이 있었을 당시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거 때마다 변동은 주는데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뚫지는 못합니다. 6,000원까지는 뚫지는 못하는데 자, 지금 다시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들어가야 될 구간도 아니고 지금은 빠져나오셔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 살짝 반등 올 때 빠져나오시는 것도 유효한 전략입니다만은 저는 지지대를 무너뜨리면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지대 거의 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죠. 바로 4,350원이 지지대입니다. 종가상 이 4,350원을 깨게 되면 무조건 빠져나오시라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엑세스 바이오요. 엑세스 바이오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2,200원에 40%. 12,200원에 40%요? 예.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되셨어요? 예. 하여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네, 혹시 어떤 기업인지는 좀 알고 계시나요? 말렐리아 치료 네, 치료 제약인 키트. 줄 알. 네. 네, 그런데 재무가 상태는 어떤지 그것까지는 모르거든요. 네, 일단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예. 1분기 때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보다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안정화가 좀 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은 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으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금일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차익 매도가 조금 나와줬거든요. 일단 많이 올랐다가 숨고르기가 조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1,000원짜리대가 좀 중요한 지지라인대로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가상 11,000원짜리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죠? 그렇게 봤는데 안 올라가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일단은 좀 6개월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우선 상승을 하게 되면 한 12,500원에서 13,000원 부근대까지가 1차적인 좀 저항대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네, 그 자리대가 1차적인 좀 저항 자리대가 좀 될 수가 있고, 그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이제 15,000원 부분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차를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좀 보시고요. 예. 나머지를 15,0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박스권역으로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11,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10,000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예. 27,942원에 비중 100%거든요. 27,940원이에요? 예. 27,000원. 비중 100%요? 네, 오늘 샀어요. 근데 전망하고요. 예. 앞으로 목표 가격은 어떻게 잡으면 될지. 이거를 27,940원에, 오늘 비중 100%나 담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임플란트가 지금 전망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것도 또 보험도 되고, 예. 그것도, 임플란트 이거 1위잖아요, 이 회사가. 이 회사가 1인데 이 회사 내부 사정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 내부 사장은 구체적으로 모르죠. 예. 자, 임플란트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있는데, 예.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임플란트 회사라기보다는 예. 임플란트 장비 회사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이 임플란트에 지금 치과 장비 중에 보면 체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치과 장비 중에 이제 그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위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치과 그 교육용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성장성이 하나 부각된 게 치과 체어 쪽입니다. 그 체어가 굉장히 비싸요. 치과에 가시면 앉는 의자 있죠, 그죠? 예, 예. 거기에 뭐 TV도 달려있고, 여기 지금 불도 달려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체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금액대로 따지면 외국 기계 같은 경우에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근데 이걸 반값으로 지금 뭐 만들어낸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됐는데, 저는 100% 들어갈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성장성의 측면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규옥 대표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예, 예. 그리고 배임 횡령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굳이 리스크를 끌어안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배임 횡령이 그러면 없다면은 이게 호재로 확 튈 거 아니냐? 그럼 그 리스크를 끌어안더라도 그만큼의 수익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모험이죠. 주식 시장에서 모험 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얼마든지 이 종목 말고도 좋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 굳이 그 모험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가 딱 저항대에 와 있어요. 그때 한번 배임 횡령의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굉장히 심하게 급락이 나왔다가 그 급락을 지금 회복하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차트상 요 가격대를 지지를 잡고 하고 22,000원 부근이죠. 거기를 지지하고 올라오는데 늘 요 가격대에 또 저항대가 있다는 거. 즉 28,000원대에 저항대가 있어요. 굳이 저항 구간에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라서 기간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가격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100%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중을 한 20%에서 30%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 나머지는 그냥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 종목을 안 보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얼마에 그럼 빠져나가요, 제가? 그냥 지금 27,940원이니까 지금 약하지만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수익 구간에서 그냥 빠져나오세요. 그래요? 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요. 예. 한 3일 동안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그저께 금요일에 하루 조정받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고서 오늘 또 올라가고 해서 그 다음 3일 동안 오를 때는 좀 그 수급도 괜찮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배임 사건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이게 자본금에 비해서 그 사람 충분히 벌금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벌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예. 회사의 어떤 신뢰성 부분이겠죠. 최규혁 대표가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예. 스튜디오스하고의 어떤 간통 사건 연루도 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가 어떤 정직하지 못하다, 기업 윤리상 좀 어긋난다, 굳이 그런 회사를 들어가서 손실 크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11,000원대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구간에서는 대표가 굳이 그런 리스크를 끌어안고 들어가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럼 내일이라도 그럼. 예,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제 의견입니다. 그럼 판단은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합니다. 두산인프로코어를 12,500원에 20%를 매수하셨네요. 자,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이었었죠. 장대 양봉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급등이 좀 나아졌는데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모습이었었죠.
그리고 나니 한 차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마도 이 12,000원짜리대, 12,500원짜리대는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13,000원, 14,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씩의 이 저항 자리대가 있습니다. 13,000원을 안착해야지만 14,000원에 대한 저항이 있고요. 14,000원을 안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 15,000원이 있습니다. 1,000원 단위씩으로 끌어보시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MDS 테크 21,750원에 비중 15%라고 257 하나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MDS 테크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장성을 분명히 갖추고 있고, 지금 오늘 거래량 굉장히 희박하게, 없는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흔들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흔들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주봉의 첫 시작이에요. 근데, 자, 요렇게 주봉이 계속 이 22평을 타고 올라오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낙폭의 진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량, 즉 이번 주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희비합니다. 희박하죠. 그죠? 희박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거래량 없이 빠진 구간, 거래량 없이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MDS 테크는 지금 성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자리 때만 오면 매수 대기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금일도 23,300원대, 500원대 부근에서 매수 대기자들이 꽉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장기적인 하루 주봉상에서 보면 한 주, 두 주 빠지고 한 주 오르고 두 주 빠지고 두 주 오르고 두 주 빠지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장기 추세선상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고 가세요. 제가 동사 같은 경우에 동사의 주가에 대해서 얼마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전문가 생활을 접겠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야 돼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NC소프트를 매수하셨네요. 172,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게임주가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컴투스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은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한 부분들이죠.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거리가 좀 멀죠. 결국에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이 깨지게 된다라면 리스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185,000원에서 190,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차익을 해놓고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효성 ITX 16,300원에 비중 20%라고 1098님 남겨주셨네요. 뭐가 걱정이시라고 전화,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성 ITX 주봉상으로 보면 자, 이 중심 미평이죠. 절대 개의지 않았던 중심 미평을 첫 번째 조우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강한 리바운딩 자리대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강한 상승이 있고 난 이후 자, 한 번에 강한 상승, 에너지 응축, 그 다음에 다시 얘가 그 다음 둔각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죠? 둔각일 때 박스권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고점 영역대에서의 바닥 따지기 구간까지 와 있고 16,000원 부근이 고점 영역대에서 바닥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강하게 들고 하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리바운딩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대고 그 리바운딩의 폭은 19,500원 이상까지는 보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ICD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급락이 좀 나아졌습니다. 시장에 좀 투매가 나오고, 특히나 이 휴대폰 부품주들이나 AMOLED 장비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ICD의 주담하고 좀 통화를 했었는데요. 일단 1, 2분기 때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었죠. 2분기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이 기대를 접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가 결산이 9월달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수율적인 부분들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AMOLED에 대한 부분들 수율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 좀 나와 줘야지만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수율 부분들, 그리고 단가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A3 라인 발주 부분들이 AP 시스템에 진행이 됐었죠. 근데 하루 1일 천하였었습니다. 하루 반짝하고 나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결국엔 ICD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을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투매 아닌 투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우선 8,000원대 중반권역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는 반대합니다.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단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진행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8,300원에서 8,500원짜리 때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 교체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HB 테크놀로지 2,200원의 비중 20% 5430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ICD랑. HB 테크놀로지 역시 AMOLED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AMOLED 관련주도 오늘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만약에 진짜 AMOLED가 갈 수밖에 없다, 가야 되는 시장이라면,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불량률이 높다는 게 증명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AMOLED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급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휘는 디스플레이, 즉 플렉스블 디스플레이로 따진다면 결국은 AMOLED 시장이 펼쳐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불량률이 높다면 실적적인 측면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적인 측면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큰 판의 기판을 AMOLED로 완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일단은 그걸 참고해 보신다면 AMOLED 시장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HB 테크놀로지가 1,800원대가 강한 지지대예요. 이 부분에 지지는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들어도 반등은 어떤 제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 즉 반등이 올 때 분할로 손절을 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00원까지 반등 노려보시고요. 분할 손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조인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물인터넷의 모바일 기반이죠.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예, 동사 도시바와 샌디스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제 유닉스가요. 위닉스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26,650원에 15%인데요. 네, 이거 몇 번 나눠서 한 15% 정도 되는데요. 네. 아니,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가더니 계속 조정받고 있거든요.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일단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쵸? 위닉스가 어떤 상품을 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네. 뭐 제습기나 뭐 이런 것들 좀 만들고 있죠? 예예. 근데 보니까 뭐 제습기도 뭐 프리미엄 제습기가 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근데 네. 제습기 혹시 써보셨나요? 그렇죠. 아, 제습기 써보셨어요? 예예. 지금 갖고 괜찮던가요? 있는데요. 지금 괜찮으세요? 예예. 좋더라고요. 네. 그럼 중국 쪽에도 진출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네. 시청자님께서 좋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중국 시장에서 호응은 좀 괜찮겠죠? 그렇겠죠? 그죠? 예, 그 부분들 네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예예.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 만약에 이 22,500원짜리 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22,500원이요? 네, 22,500원짜리 대가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2만원 부분까지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래요? 2만원 부분까지 좀 밀릴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 갭이 크게 있어요. 여기 네. 하나가 있고, 이 자리대도 하나가 있는데, 네. 이 갭을 전체적으로 메꾸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18,000원 부근이고요. 네. 그 전에 지지라인 대를 좀 보게 된다면, 한 2만5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리대까지 좀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결국엔 이 2만원 부근에서 28,000원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네. 2만 원 부근에서. 그럼 이렇게 좀 박스권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목표 수익률은 좀 크게 잡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28,000원 정도까지가 일단 목표가란 말이에요. 박스 상단. 그리고 그 전에 올 수 있는 가격이 약 한 26,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26,000원. 26,000원짜리 대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늘어나줘야지만 정고점짜리 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1차가 한 26,000원, 2차가 2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좀 러프하게 잡아드리게 되면 한 25,500원 정도가 좀 될 거예요. 25,500원 정도가 될 것이고,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약 한 22,500원 정도를 잡아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단기적으로 보셨죠? 네네. 그러면 22,500원이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아, 손절이 22,500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좀 여유있게 보셨어요. 좀 중기적으로. 그럼 25,500원까지가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럼 아, 그 라인 때 깨지면 25,500원 까지는 손절하셔야 되고. 25,500원까지는, 25,500원까지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중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일차적으로 가는 게 26,000원이고, 그 다음이 28,000원. 28,000원이요? 네. 아, 이게 이제 장마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미리 그게 다 오른 거예요? 아니면 더 오를 계획은 있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왔고 중국에 대한 호응이 좋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죠? 네네. 그 부분들은 작년 2013년도 때부터 3,000원대에서부터 28,000원대까지 거의 900%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쉬어가는 흐름들도 나와줘야겠죠? 네. 네, 그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확률이 네.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환율이요? 환율. 그러니까 환율, 원달러 환율? 프로테즈가. 확률이요? 네, 환율. 확률. 오를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냐 이거죠. 올라갈 확률은 제가 봤을 땐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장마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한번 기대를 해서 들어갔다가 네. 제가 진짜 높은 자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자리대를 잡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지금 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니까, 네네. 나머지 분들은 따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중앙백신이요. 중앙백신. 네. 매수가는요? 13,050원에 20%거든요. 아, 20%? 네. 단기로 보셨어요? 단기로 봤죠. 단기로 보셨어요? 네. 단기로 안 보셔도 되는 종목인데. 아, 그래요? 네.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 중앙백신은 AI 관련해서도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은 AI 문제가 지금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즉 지금 전담 지역까지 확대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거기에 네. 대한 수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지금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 동남아시아 시장 쪽으로 수출, 즉 수출 실적이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동사가 분명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주가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동남아시아 시장의 수혜를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 몇 년간 계속 이 AI에 대한 얘기만 나올 때 한 번씩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을 뿐이에요. 자, 이게 주봉인데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14,900원대를 늘 이 부분까지 올렸다가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박스권 하단인 10,000원대 부분까지 또 떨어뜨려 놨다가 다시 들었다가 떨어뜨려 놨다가를 반복을 했어요. 그죠?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12,950원대 딱 박스권 하단과 상단의 중간 자리 때쯤 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실적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실적이 분명히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네. 것은
이번에는 15,000원대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15,000원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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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5,000원대를 일단은 노려보시고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15,000원대에서 밀리지 않고 뚫고 간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익절가만 좀 높여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를 높여서 익절가를 높여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 메모를 지금 하나 하세요. 네네. 네. 하고 있어요. 예, 요게 15,000원이 딱 되면 네. 지금 비중이 20%요. 20%죠, 그죠? 네. 여기서 비중 한 10% 정도 더 늘리실 생각은 있어요? 예, 예, 있어요. 네, 한 10% 정도 더 늘리세요. 그래서 네. 15,000원대 오면 네. 지금 들리는 비중 10%를 빼세요. 차익 실현을 하세요. 아, 지금 그러면은 10% 늘리라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10% 늘리시면 예. 됩니다. 예. 그래서 15,000원대 예. 부근에서 10%를 빼시고요. 예. 그 15,000원대에서 그럼 비중 20%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네. 요걸 네. 익절가를 14,100원 정도의 익절가 잡아놓고 가세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예. 16,000원을 넘어가면 14,500원 익절가 높이고 17,000원을 넘어가면 15,800원까지 익절가를 높이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아시겠죠? 제가요, 예. 코스닥 종류가 많은데, 코스닥이 자꾸 빠지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이거. 불안해하실 거 없습니다. 하루 즐겁고 하루 슬프고 하루 즐겁고 해봤자 선생님 1년 수익률에는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 장기적 추세선을 보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지금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잠깐 스피드 문자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원수산을 매수를 하셨네요. 34만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7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네요. 자, 동원수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수산을 좀 봤는데 지금 매수 단가가 동원수산 같은 경우 좀 잘못 적어드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34만원짜리 때 문자가 아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선 지금 보니까 7,300원이나 이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보니까 우선 좀 보게 되면 신저가의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선적으로는 신저가를 좀 나왔던 부분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실적이 조금 좋지가 않다거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가라 좀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테크인요. 삼성테크인요. 네, 51,000원에 10%요. 51,000원에 10%. 20%요? 10. 10%? 네. 예. 51,000원에 10%. 네. 자, 삼성테크인, 너무 잘 아시는 회사죠, 그죠? 네, 그래서 맨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네. 올라가다 또 지금 산 가격이 또 떨어져갖고 더 떨어지나, 그래, 불안해갖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거의 매수가다, 그죠? 네. 그럼 수익이 났을 때도 팔지는 않으셨는 거고. 네, 더 올라갈 것 같아갖고, 안 팔았더니. 삼성테크인을 요래 보셔야 돼요. 자, 요 추세선을 한번 보세요. 네. 전체적인 추세선을 보면 요 추세선을 못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리대에서 자, 요 자리대입니다. 요게 지지 자리대거든요. 51,000원 부근이. 네. 자, 이 51,000원 부근이 횡보를 하면서 자, 위로 내려오는 추세선하고 지금 수렴이 되고 있죠. 그죠? 네.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진폭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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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폭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죠? 네,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수렴돼서 여기서 에너지가 분출이 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네. 시간이 지금 주봉상으로 오니까 여기 완전 수렴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3, 4주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상승이 오면 그때는 조금 더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조금 더 사도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요? 네. 지금 구간에서 더 사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3, 4주 뒤, 지금 3, 4주 뒤를 보고 사신다면 지금 사셔도 됩니다. 네. 조금 더 조정 나오거나 사셔도 되고요. 지금 가격대가 거의 조정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하셨나요? 대한해운이요. 대한해운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6,350원. 네. 10%. 10%요? 예. 대한해운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추천을 받았거든요. 네. 증권사에서. 그래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자, 우선 대한해운 같은 경우 과거에는 뭐 관리 종목도 지정이 됐었죠? 그랬어요. 네, 관리 종목도 해지가 됐고요. 그죠? 예. 그리고 최대 주주가 TK케미칼이고요. 예. 결국에는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우선 상단권역을 약 한 29,0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권역 자리대가 약 한 23,000원 자리대예요. 23,000원 자리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한 29,000원 정도 좀 잡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그럼 기간은 얼마나 갈까요? 글쎄요, 제 기간을 이렇게 딱히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그게 있는데. 좀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또 빠져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매수가에. 네. 26,000원 넘어서 갔다가 또 24,000원대까지 갔다가 그러거든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2%에 대한 변동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예. 하긴 많이 빠질 때 뭐 5%대, 6%대까지 많이 밀립니다. 예. 근데 그 부분들인데 올라가는 부분들도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조금 여유있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보유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보유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대형주에 대한 5번째, 6번째 고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 대표적인 국민주였었죠? 국민주에 대한 반란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네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자주의 대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방 아실 겁니다. 자, 스피드 문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인데요. 모나미 2,500원에 비중 50%라고 1888님 남겨주셨네요. 자, 번호 좋습니다. 자, 모나미, 최근 들어가 지금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나미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모나미 153 볼펜인가, 그 볼펜이 있을 거예요. 모나미의 어떤 한정판 모델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모나미가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상승, 즉, 실적 개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수익 구간 중이시지만,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일단은, 주봉에서 살짝 밀렸어요, 사실은. 주봉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맞고 밀려 내려왔는데, 이게 보면, 볼린저 밴드 상한 122평이죠. 122평을 지금, 맞고 밀린 모습인데, 이 122평을 한꺼번에 뚫기는 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강한 추세 선상을 뚫으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더 수반이 돼야 되는데,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주가는 연속성 속도 이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째, 강한 양봉을 보였고, 윗꼬리 달면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지지대가 명확해 보입니다. 2,550원 부근이 지지대가 되고 있는데, 요 지지대만 이어준다면, 월봉상, 주봉상 모두 상승 가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는 것은 장기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됐다. 즉 그렇다면 조금 더 중기적으로 짚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늘 5%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크게 거래량을 수반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냥 조금 더 들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000원대 목표가를 두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윈스를 매수하셨네요. 12,2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15,2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역배열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확장 국면에 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비중의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1,000원 정도요? 11,000원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저항대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11,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손절가는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000원 깨지면 일단 미련 없이 종목 교체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우성사료인데요. 자, 우성사료 3,050원에 비중 50%라고 7587님 남겨주셨네요. 자, 우성사료 전반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실적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도가 밋밋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스권의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보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만 명확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월봉을 보세요. 단봉으로 짧게 올라갔다 짧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죠. 박스권 하단 부분과 상단 부분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3,200원대 부근까지는 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시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팜스토리를 매수하셨네요. 1,810원. 비중 10%입니다. 우성사료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분기 실적 괜찮았죠? 결론은요, 박스권역입니다. 1,900원대, 그리고 약 1,600원 부근의 박스권역이니까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즉, 1,600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이 10%이시니까요.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한 10% 정도도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좀 늘리시고요. 매수하신 금액은 약 한 1,800원? 요 정도 추가 매수한 물량은 그 정도에서 일단 차익을 하시고 추가 매수한 물량은 나머지만 한 2,000원 부분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기 전에 이번 주말에도 정의사단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고지 한번 해주시죠. 예, 이번 주는요, 토요일 날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하느냐, 정예사단, 그리고 예병군 멘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재훈 멘토, 그리고 남은우 멘토 이렇게 셋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시고요. 장소는요, 양재역 외교센터 2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정답 SK 하이닉스네요. 제가 오전에 역전의 명수 시간에
18,500원이 깨졌을 때 강력 매수를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또 좋은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제가 얼마 이상까지 꼭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신다면 장기 추세적으로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좀 괜찮은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리적 체감 지수는 더욱더 낮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저희 있습니다. 저희 정의사단 있으니까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